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브라우저. 얘를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 멍 때리는 거는 신경을 안 쓸게요, 지금은. 얘는 어차피 그냥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서버 부분. 얘가 멍을 때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가 멍을 때리면 안 되냐면 A가 요청을 했을 때 B가 C한테 물어봤잖아요, 몇인지. 물어봤는데 C가 10초라는 시간이 있다가 응답을 해주게 되면 B가 이 멍 때리는 순간 뭘 못하냐면 다른 사람의 다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못 받아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스레드를 늘렸어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싱 한 거죠, 시간을. 타임 슬라이싱을 해서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 컨텍스트 스위칭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컨텍스트 스위칭 때문에 굉장히 느려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벽이 하나 있으면 벽이 이렇게 세 가지 벽면이 있잖아요. 여기는 나는 빨간색을 칠할 거고 여기는 노란색을 칠할 거고 여기는 초록색을 칠할 건데 내가 가장 빠르게 칠하고 싶으면 어떻게 칠하면 되냐면 얘를 다 칠하고 그 다음 붓을 바꿔서 얘를 칠하고 그 다음 붓을 바꿔서 얘를 칠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빨라요, 순차적인 처리가. 하지만 더 빠른 것보다 어떤 그 사용자의 UX를 좋게 하려면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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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칠하게 되면 얘는 붓을 3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붓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야 돼요. 계속 바꿔야 되죠. 그럼 도대체 이 미친 짓을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붓을 계속 바꾸는 짓을 붓을 이렇게 계속 바꾸는 짓을 하면서 그리게 되면 지금 제가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붓을 바꾸면서 이렇게 사람이 하니까 이걸 컴퓨터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이걸 동시에 그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시간을 너무 잘게 쪼개면 되죠. 시간을. 타임 슬라이싱 엄청 잘게 하면 돼요. 엄청 짧게 0.000001초 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색칠을 하게 되면 동시에 그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UX가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붓을 바꾸는 행위가 붓 변경의 행위가 컨텍스트 스위칭이고 이 붓을 바꾸는 이 행위 때문에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식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비동기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동기 처리는 이런 겁니다. 자, 얘가 몇 시야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 서버가 데이터베이스한테 몇 시지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응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0초 있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한 응답을 해줘서 한 10초 걸릴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서버는 10초 걸린다네? 그럼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는 거야. 10초 걸린대. 좀 기다려. 이렇게 하고 이제 서버는 노는 거죠. 서버는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서버 할 일 없죠. 그러면 이제 서버는 다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또 다른 요청을 받으면 10초 있다가 쟤한테 결국 응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서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억이 필요하고 그 기억 공간을 이벤트 루프라고 해요. 이 이벤트 루프에 A의 요청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요청을 받는 거죠. 기억만 딱 해서 등록만 해놓고 나서 C 요청도 받고 D 요청도 받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계속 요청을 받으면서 계속 요청받고 있으면 서버가 바쁘잖아요. 바쁠 때는 서버 일을 계속 하다가 잠깐 요청이 안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겠죠. 그럼 미친듯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니까 잠깐의 0.0000001초의 찰나는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잠깐 쉴 때 서버는 그때도 쉬지 못하고 일을 시키죠. 사람이, 개발자가.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서버 너는 쉴 권한이 없어 하면서 이벤트 루프를 확인하게 해요. 여기를 확인해요. 확인해 보니까 A의 요청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이미 한 13초가 지났어요. 그러면 10초가 지르면 아까 그게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 이벤트가 종료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A가 종료가 됐어요. 얘는 끝났단 말이에요. 얘가. 종료. 그러면 종료가 되면 다시 얘한테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실제 데이터 12시 하라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벤트 루프라는 걸 사용을 하니까 뭔가 비동기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기적 처리는 일이 하나가 마무리가 돼야지 다음 일을 받는 게 동기적인 프로그래밍인데 그 동기적인 프로그램을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다면 원래는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다면 얘는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동기적인 걸 하게 되면 다른 요청을 못 받으니까 비동기 처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는 거죠. 이게 비동기거든요. 일의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동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요청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존 HTTP 프로토콜에서는 여기서 요청을 하고 응답을 여기서 10초 걸려라고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이 끊겨요. 이게 HTTP 프로토콜이죠. 이 스테이트리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응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비동기로 처리를 하는데 응답을 못하는데 한번 응답을 하면 HTTP 프로토콜 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응답을 안 끊고 유지시켜 놓는 다음에 또 응답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응답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멍을 안 때리려면 이벤트 루프를 만들어야 되고 안 물어봐도 알려주려면 응답을 유지시키면 돼요. 응답을 유지시킨다는 건 스트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길을 만들어서 그 물길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스트림을 물길이라고 한다면 이 물길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이거죠. 내가 요청을 하면 얘가 응답을 한번 했는데 선이 안 끊기고 계속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웹소켓이란 말이에요. 웹소켓. 소켓 통신이죠. 소켓 통신. 근데 여기서 사실 응답만 유지하면 되니까 요청은 필요 없잖아요. 요청을 끊어버리고
응답만 계속 유지시키는 요 방식, 요걸 SSE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서버 샌드 이벤트라고 해서 서버 쪽에서 주도적으로 샌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샌드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해요. 이걸 푸시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적용을 시키면 응답의 선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지속적인 응답을 할 수 있고, 이 지속적인 응답이라는 이 스트림을 다른 말로 하면 플럭스라고 합니다. 플럭스. 이 플럭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흐름. 이 동의어거든요. 플럭스랑 스트림이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유지시켜두면 이 흐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술만 적용을 시키고 SSE 그 다음에 이벤트 루프 적용시키면 이 단점 해결 가능하죠. 이거를 스프링에 적용시킨 게 웹에서 하는 플럭스 기술입니다. 응답을 유지시키고 그 응답을 통해 지속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면 비동기 처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도 가능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요청을 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라보고 있다는 건 응답의 선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걔들한테 데이터를 푸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은 구독과 퍼블리싱의 개념이 나와요. 출판의 개념. 서브스크라이브, 퍼블리싱의 개념이 나오는데,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리스폰스 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이걸 플럭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림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퍼블리싱 한다는 건 그 유지되고 있는 리스폰스 선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응답해 준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요거를 못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비동기 처리를 못해요. RDBMS는. 이건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몽고DB 같은 거 써야 돼요. NoSQL 몽고DB 같은 거는 저거 지원하거든요. 비동기 처리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MySQL이나 뭐 오라클 이런 거는 못 쓰는데 그럼 당연히 JPA 같은 것도 못 쓰겠죠. 근데 최근에 나온 라이브러리 중에 R2DBC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얘를 쓰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비동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R2DBC라고 해서 스프링 데이터 R2DBC. 얘가 정의가 탁 이렇게 안 나오네. 이 R2DBC를 쓰면 비동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을 해주고, 지금 MySQL도 R2DBC가 지원이 되고요. 뭐 포스트그리, H2, 뭐 마이크로 SQL 서버, MS SQL 이러고 다 지원을 해요 이제. 그래서 얘를 써야 돼요. 그래서 뭐 JPA 레파지토리 뭐 이런 거 못 쓰고 리액티브 R2DBC 레파지토리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쓰셔야 돼요. 그런 걸로 해서 예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 이 웹플럭스의 전신이 있거든요. 이 웹플럭스는 뭘 구현한 거냐면 리액티브
액티브 스트림이라는 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현체예요.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웹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딩할 건 얘인데 얘를 아예 모르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본적인 코딩, 샘플 코딩을 좀 해볼 거예요. 너무 깊게 해서 막 길게 강의를 할 거는 아닙니다. 개념이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려운데. 그리고 이 플럭스 말고 개념이 모노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노는 뭐냐면 이 플럭스는 지속적으로 응답한다는 건데 모노는 그냥 한 번 응답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노라는 거는 네가 이 우리가 웹 플럭스를 써도 어떤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얘가 지속적으로 계속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요청했을 때 한 방에 데이터를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쓸 때는 이제 모노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그래서 플럭스와 모노는 원래 기본 방식이고 플럭스는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모노는 몰라도 되고 모노는 그냥 단방향 그냥 데이터 한 번에 그냥 응답하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을 응답하는 거고 얘는 0개 아니면 한 개를 응답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기존 방식이고 얘는 그냥 스트림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리스폰스 스트림.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개념. 수고하셨습니다.